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자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기율표를 좀 먼저 써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수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이제 헬륨을 써주시는 게 표를 맞추기 더 쉽겠죠? 그 다음에 나트륨, 그리고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그리고 갈륨, 칼슘. 예, 이렇게 20번까지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주기율표, 원소 주기율표 이제 되게 길쭉했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자주 사용하는 것만 이렇게 좀 축약해서 좀 이렇게 미니 버전으로 이렇게 써봤어요. 요게 이제 더 친숙할 거예요, 그쵸? 요게 더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축약한 거를 갖다가 우리는 단 주기율표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로줄을 갖다가 우리가 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세로줄을 1족, 두 번째 세로줄을 2족.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어디로 간 겁니까? 예, 13족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예까지 표현을 해봤습니다. 축약했다라는 게 이제 3족부터 12족까지 그 부분은 이제 밑에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없애고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2족에다가 13족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짧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가로줄을 뭐라 그랬습니까? 주기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건 1주기, 두 번째 2주기, 그 다음에 3주기, 그 다음에 4주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밑에 5, 6, 7주기는 이제 생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기율표가 있는데요. 얘네를 갖다가 이제 기호, 그리고 이름, 한글 이름, 그리고 이제 원자 모형, 생김새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데 이 주기라고 하는 거 있죠. 1주기, 2주기, 3주기. 주기라고 하는 것은 껍질수, 전자껍질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주기는 전자껍질 하나, 2주기는 2개, 3주기는 3개, 4주기는 4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와 관련이 있는데, 1족은 1개, 2개, 13족은 3개, 넷다, 7, 8개, 헬륨은 2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잠깐 그려볼게요. 봐야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헬륨 같은 경우에는 1주기죠. 1번이고 1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하나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원자핵이죠. 그 다음에 껍질 하나 그리고 전자도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리튬, 수소 밑에 있는 리튬 한번 볼게요. 일단 그리려면은 몇 번인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수헬리, 리튬 3번이죠. 그러면은 양성자가 3개 있어요. 그러면 3 플러스라고 이렇게 원자핵의 전하량을 표시를 해주세요. 요게 이제 양성자가 3개 있다, 3번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에는 2주기에 있잖아요. 2주기에 있기 때문에 리튬은 전자껍질을 2개를 그리셔야 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3번이기 때문에 전자를 3개 그려주셔야겠죠. 그런데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를 몇 개? 2개까지밖에 못 그려요. 2개 차면 이제 꽉 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껍질에다가는 연암을 1개를 이제 하나 남은 거를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리튬의 원자 모형이에요. 전자껍질, 첫 번째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껍질에는 전자를 맥시멈 2개, 두 번째 전자껍질에는 8개, 세 번째 전자껍질도 8개까지 그릴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림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나트륨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트륨, 리튬 밑에 나트륨.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몇 번입니까? 나트륨은 11번입니다. 네, 그래서 11 플러스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세요. 다시 양성자가 11개 있다, 11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3주기이기 때문에 전자껍질 몇 개? 하나, 둘,
3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안쪽 껍질부터 총 11개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근데 안쪽 껍질은 2개니까 하나, 둘.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까지 채울 수 있죠? 그럼 여태까지 몇 개 넣었어요? 2개, 8개, 10개 채워 넣었죠. 하나 더 넣어야 되죠? 어디다가? 세 번째 껍질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다가 이 20번까지를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얘네는 1족, 같은 족 원소입니다. 같은 족 원소는요, 가장 바깥쪽에 이 전자 돌아다니고 있는 게 얘는 가장 바깥이 뭐 요거 하나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그리고 얘도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나트륨도 세 번째 껍질에 하나.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를 갖다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같은 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예외가 좀 있는데 수소라고 하는 것은 또 얘네는 금속인데 얘는 또 비금속이죠. 그래서 얘는 약간 좀 깍두기처럼 좀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쪽에 있는 놈들의 원자 모형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요 전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요. 원자과 전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원자과 전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원자과 전자는요.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놈입니다.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 그래가지고 바깥쪽에 이 하나 달랑달랑 거리는 놈이요. 이게 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놈들이랑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겉에가 하나만 있으면은 얘네들은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놈들을 같은 세로줄에 배치를 한 게 바로 원소 주기율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놈 원자과 전자 하나 생각해 주시고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시를 좀 더 그려볼게요. 한 번만 더. 다 그리면 좀 시간이 그럴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요거 산소하고 황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하고 황, 요 두 놈 한번 그려볼게요. 16쪽에 있는 놈들이 있죠.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몇 번이죠? 8번입니다. 그럼 8 플러스 요렇게 해주시고 전자가 요거부터 먼저 하기 전에 산소는 몇 죽이죠? 산소는 2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 껍질 2개를 표현을 해야겠죠. 하나, 둘 해주시고요. 전자 몇 개 그려요? 8개 그립니다. 그럼 전자 일단 안쪽에 하나, 둘. 그 다음에 6개 더 그려야겠죠? 어디다가?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가 총 몇 개가 되죠? 원자과 전자는 6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황도 한번 그려봅시다. 세로줄은 뭐가 같다고요? 원자과 전자가 같다고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수가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컨대 황도 원자과 전자가 6개가 나올 겁니다. 맞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황은 몇 번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세는 거예요. 예, 황은 몇 번입니까? 황은 16번입니다. 그래가지고 황은 양성자가 16개 있다. 16 플러스 이렇게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 몇 죽입니까? 황은 3죽이죠. 그러니까 전자 껍질을 하나, 둘, 3개 이렇게 일단 먼저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서부터 전자를 채워주시는데 가장 안쪽에는 맥시멈 몇 개? 2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두 번째 껍질에 8개까지 들어가요. 지금 몇 개 그렸죠? 지금 10개 그렸습니다. 몇 개 더 그려야 되죠? 6개 더 그려야 돼요. 어디다가요? 세 번째 전자 껍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가 예상한 결과로 같은 족에 있는 두 원소는요. 바깥쪽에 돌고 있는 전자가 동일하죠. 즉 원자과 전자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됩니다. 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 원자과 전자가 변하는 것도 주기적으로 이제 변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이런 주기율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1쪽부터 어떻게 되냐면 1쪽은요. 좀 다른 색깔로 1쪽은요. 여기 1쪽은요. 원자과 전자가 1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족은요. 2개. 3족이 아니라 13족이죠. 다행이에요. 1의 자리 숫자 보시면서 13족은 3개. 14족은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원자과 전자 17쪽까지 하고 제가 잠깐 끊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18쪽 원소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18쪽의 원소에 해당되는 헬륨, 네온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헬륨입니다. 헬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번호 2번이에요. 그럼 2 플러스 쓰시고 1쪽이니까 껍질 하나 그리시고 전자 몇 개? 전자 2개. 이렇게 우리가 원자 모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쪽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2개 아닙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헬륨 같은 경우 즉 18쪽 원소에 있는 놈은 여기에 전자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맥시멈으로 찼죠. 첫 번째 껍질에 2개까지 찰 수 있다고 했는데 2개가 찼네요. 그래서 얘는요 화학적 성질이 어떠냐면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홀로 존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요 2개가 다른 원자하고 결합을 해서 안정을 꾀야 한다기보다는 얘 자체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2개는 다른 원소하고 화학적인 결합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원자과 전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은 다른 원소와 화학적인 결합을 할 여지가 있는 그러한 전자들을 얘기를 해요. 보통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원자과 전자로 표현이 되는데 18쪽 원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들이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다른 원소와 화학적인 결합을 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없다, 빵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네온도 맞아 그려보겠습니다. 네온도 마찬가지인데요. 네온 몇 번이죠? 10번입니다. 그래서 10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고 2죽이니까 껍질 2개 그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전자 하나, 둘, 그리고 여긴 꽉 찼으니까 바깥쪽에 몇 개 그려요? 8개 그리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네온도 헬륨과 마찬가지로요. 가장 이 두 번째 껍질에 맥시멈 몇 개? 8개 채워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미 8개 채워졌죠. 그래서 얘는 얘 자체로 안정적입니다. 얘 자체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이 8개는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다른 원자와 결합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다. 얘는 다른 원소와 화학적인 결합을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온도 원자과 전자는 없다 또는 원자과 전자가 0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아르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18쪽만 주의를 해주시고요. 1쪽부터는 원자과 전자가 1, 2, 3, 4, 5, 6, 7 이렇게 이제 증가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최외곽전자라는 표현도 씁니다. 최외곽전자. 요 말의 뜻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단순하게 개수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외곽전자는요. 그냥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답변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족은요. 원자과 전자와 동일하게 1, 2족은 2, 3족은 3, 4족은 4, 5족은 5, 6족은 6, 7족은 17족은 7. 제가 좀 말 실수한 것 같은데요. 여기 13족이죠. 그리고 14족, 15족, 16족, 17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차이가 나는데 이 18족 원소 원자과 전자는 0개라 그랬죠. 이 바깥에 전자들이 있지만 얘네들은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서 하지만 최외곽전자 그냥 말 그대로 가장 외곽에 있는 전자는 몇 개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대답할 수는 있습니다. 최외곽전자는 몇 개냐? 헬륨은 2개 또는
8개, 네온하고 아르곤은 8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용어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구분을 반드시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용어는 바로 이 원자과 전자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몇 개냐라는 의미로 원자과 전자라는 말이 더 중요하고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먼저 우선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머지 모든 원자에 대해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데 이제 교재라든지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반드시 20번까지는 혼자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정말 세로 줄에는 다 같이 배열이 되어 있는지, 같은 주기에는 껍질이 동일하게 있는지 이런 거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